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난히 청년 인구 유출이 많은 우리 지역 대구입니다. 네. 이렇게 대구의 청년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그래서 오늘 집중 취재에서는 우리 지역 대구의 청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송민서 리포터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대구 지역 청년들 사실상 뭐 일할 수 있는 자리도 많지 않고요. 있는 자리 또한 그렇게 썩 양질의 자리는 아니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송민서 리포터가 또 여러모로 준비를 좀 많이 해오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대구 지역의 청년 실업률과 청년 유출 비율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그중에서도 청년 실업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2018년 1분기를 기준으로 대구 지역의 청년 실업률은 14.4%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동기 11.5%보다 2.5포인트 오른 수준으로 광역시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을 기준으로 대구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이 260여만 원으로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전국 평균 임금과 비교를 했을 때도 약 49만 원 정도의 차이를 보였는데요. 네. 반면 대구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시간 한번 살펴보면요. 178.3시간으로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구의 근로자들이 많은 근로시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때문에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의 청년 세대들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서 대구를 떠나고만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의 인구이동 통계를 살펴보면 다른 연령에 비해서 청년 세대들의 유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듯이 청년 실업 문제는 젊은 인력의 유출로 이어져서 대구시에 큰 과제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네. 네, 여러 통계치에서 살펴보듯 저희 대구 청년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과연 청년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방안을 모색 중인지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경기 침체에 늪에 빠진 대구. 장기화된 경기 침체는 대구의 청년 실업률을 높이는 원인이 됐는데요. 대구에 있는 청년들은 갈수록 줄어드는 일자리와 질 낮은 처우 등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구는 특히나 영세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영세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임금 체불 문제나 근로시간 문제 등은 행정에서 근로감독을 하지 않으면 사실 청년들이 가장 피해를 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일이 노동청에 가서 신고할 수 없고 그랬을 경우에 불이익을 받을까 봐 굉장히 두려워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시정 조치를 하고 사업주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로 이제 사무직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조직 내 어떤 불합리한 그런 조직 문화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에게 밉보이면은 좀 승진 이런 데 불이익이 있다든지 아니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심부름을 해야 한다든지 이런 굉장히 불합리한 조직 문화로 인해서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임금이나 근로시간 문제 외에도 이런 조직 문화 관련해서 어떤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청년유니온에서는 청년을 대표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하려고 하는 건 어쨌든 이 제도 내에 들어가서 정책을 어떻게 제안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대구의 청년 문제는 비단 일자리뿐만이 아니라는데요. 청년들이 사실은 첫 사회에 진입할 때 학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게 너무 고비용이잖아요. 근데 사실 신용이 높아야지 빌려주는데 청년들이 소득이 또 낮고 청년들 일자리 되게 불안정하잖아요. 첫 번째 가는 일자리들이.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서 자기가 살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대출 내지 않고 정책에서 뭔가 할 수 있도록 그 수요를 조금 조달해주면 조금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저는 부채를 좀 개인의 문제라고 보는 게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이 너무 청년들이 나약하고 일을 좀 더 하면 될 건데 왜 청년들이 빚을 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청년 부채 문제는 사실 개인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 우리 사회가 만든 청년 사실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들이 조금 전환되면서 좀 정책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구의 청년 정책은 대학생 그리고 취준생 같은 니트 청년 그리고 입직 단계에 있는 청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 이런 청년 계층에 맞게 맞춤형으로 청년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올 하반기부터 여러 가지 시범 사업을 통해서 내년에는 대구형 청년 수당, 그리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적금 지원 사업, 그다음에 사회 진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경험 지원 사업,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브랜드대로 대구 청년 꿈꾸는 대로 이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보셨다시피 여러모로 뭐 시나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노력들의 효과가 아직까지 청년들에게 와닿지는 않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 들고요.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청년 문제라는 게 일자리 부족만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맞습니다. 예. 정말 어렵고 힘들게 취업을 하더라도요. 네. 청년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점들이 있었는데요. 네. 2015년에 대구 청년 유니온이 지역 내 청년들의 아르바이트생들과 그리고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노동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응답자 중에 82.5%가 부당한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과도한 업무 요구와 휴가 사용을 좀 제한하는 이런 불리한 상황을 많이 겪었다라고 응답을 했는데요. 네. 이처럼 우리 지역 청년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 부족뿐만이 아니라 임금이면 임금, 근로시간, 그리고 조금은 낯설은 조직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청년들에게는 조금의 그 벽으로 느껴지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이 어려워하는 문제가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청년들의 부채 문제 어떤가요? 맞습니다. 청년들이 부채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조사 결과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대구 청년 유니온이요. 지난해 지역 내에 만 19세부터 39세의 청년들 400명을 대상으로 부채 실태 조사를 해봤더니 이들 중 390명이 빚이 있다고 응답을 한 것입니다. 약 10명을 빼고는 모두 빚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들의 평균 부채 2,633만 원으로 월 평균 수입을 183만 원이라고 따졌을 때 이들이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은 무려 28%나 된다는 것이죠. 네. 월급의 대부분을 빚을 갚는 데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의 평균 부채가 2,600만 원, 2,603만 원이라고 네,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는데 네. 아마 대부분이 또 학비 마련을 위한 대출에 기인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드는데요. 가뜩이나 힘든 사회생활을 하는데 더욱더 힘 빠지는 게 바로 이 28%의 빚을 갖고 있는 월급. 이 또한 학생들의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또 이런 네.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돼야 될 텐데요. 지금 대구시가 다양한 청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주요 시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대구시에서는요 청년들을 위한 시정을 많이 펼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제가 몇 가지 소개를 드릴 텐데요. 먼저 올해부터 청년희망 도시공동체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분야별 민관이 협업을 이뤄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 유출 감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내 대기업 유치에 힘을 쓰고 있고요. 이 외에도 청년 스스로 정책을 만들고 또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 플랫폼, 청년온을 운영해서 청년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청년온 정책은요, 청년 스스로가 대구시에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어 반응이 정말 뜨겁다고 하는데요. 마침 지난달 청년온 발표 대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직접 그 뜨거운 현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지금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달 대구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열린 청년온 정책 제안 발표 대회 현장. 그동안 청년 정책을 모색해왔던 청년들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청년호는 저희가 청년 정책 연구 플랫폼 사업으로서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서 청년들이 직접 연구하고 또 모색하고 연구된 내용에 대해서 제안하는 작업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제안된 내용은 대구시에 전달을 해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해마다 참여하는 청년들이 한 100여 명 이상씩 계속 참여를 하고 있고 제안되는 정책의 수도 20가지 이상이 매년마다 지금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거의 한 절반 이상 대구시에서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청년들의 만족도가 꽤 높은 편입니다. 그동안 청년운 정책에서는 청년들이 직접 일자리, 노동, 창업, 복지 등의 목소리를 내어왔는데요. 2016년 제1기 때는
한 3개월 정도 청년 정책 제안 활동을 펼쳤었고 2017년에는 시즌 1, 2로 나누어서 한 200여 명 이상이 청년 정책 제안 활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299명 정도의 청년들이 참여해서 67개의 정책이 제안되었고 그중에 이제 34개가 채택이 되어서 우리 시정에 반영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해 제안했던 사업 중에 청년 상담소라든지 또 대구 청년 탐험대, 또 청년 알바 돌봄, 그리고 청년 희망 도시 공동체 이런 재미있는 이름으로 제안된 사업들이 올해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날 총 14팀, 100여 명의 청년들이 23개의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저희 길드에서 본 청년이 마주하고 있는 현재 문제는 총 3가지입니다. 첫째, 청년의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둘째, 비정규직을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 셋째, 청년 금융 교육이 비활성화되어 있다. 네, 저희는 팩트 체크 그리고 현장 중심 청년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을 찾아가는 청년 온 정책은 청년과 대구시의 소통의 장이 되고 의견을 있습니다. 수렴해서 제안하는 것을 모니터링단의 주 목적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청년들이 우리 도시에서 살아가는 태도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대구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떠나가는 선택이 있을 수 있고 또 자포자기로 그렇게 주저앉는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구 청년들은 그 2가지 선택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고 또 지역사회에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도시를 희망이 있는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함께 청년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이 얼마나 핵심적인 과제로 다뤄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듣긴 듣되 돌아서서 얘들은 아직 현실을 몰라서 그래 라고 치부되진 않을까 하는 염려를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반영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방금 영상 보신 것처럼요. 네. 2016년부터 시작이 돼서요. 현재까지 약 300여 명의 청년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중에서도 34개의 좋은 네. 아이디어는요. 현재 대구시정에 반영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대구시는 청년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반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또 이렇게 대구시 청년센터에서 함께 주도해 운영하지 않습니까? 대구시 청년센터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데요. 네, 맞습니다. 대구시 청년센터는요, 청년 온 정책 외에도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대구시 청년센터가 시행한 대구 청년학교에서는요, 대구의 도시농부들이 알려주는 농업 강의가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직접 농촌 총각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구 군교에 자리한 한 농장. 이곳엔 젊은 감각으로 작물을 가꾸며 농업의 즐거움을 알리는 청년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대구에 직장을 가지신 청년들이 와가지고 팜파티 하는 날입니다. 마침 아랫게 또 중복이라 가지고 또 메뉴는 닭백숙으로 해서 같이 모여서 같이 먹고 또 농장에 왔으니까 토마토 따기 체험도 같이 하고 그래서 농장에서 즐기는 파티를 합니다. 삼천여평에 제법 큰 규모의 농장을 가꾸고 있는 청년 농부는 농사는 재미없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 다양한 농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때마침 반가운 손님들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농사를 뭔가 젊은 사람들이 한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또 도시 안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신기해가지고 한번 와봤어요. 직장인들에겐 온통 신기한 것 투성인 농장. 오늘은 토마토 수확에 나섰습니다. 완전 빨간 거 그걸 따세요. 워낙 원래 열매는 익었는 상태에서 바로 따 제일 빨갈 때 따는 게 제일 맛있는데 보통 우리가 사 먹는 거는 그럴 때가 아닌 때 따서 유통을 거쳐서 오거든요. 자, 이쪽으로 쭉 들어가시죠. 농사에 농자도 모르는 직장인들이 오늘만큼은 일일 농부가 돼보는데요. 첫 수확이니만큼 주의사항도 필수입니다. 따실 때 보면 이게 두 손으로 따야 되지 아니면 이게 꺾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잡고 줄기를 잡고 이렇게 따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농사의 재미와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는 희망토 강영수 이장. 덕분에 도시의 청년들은 자연의 풍요로움 속에서 마음껏 힐링을 느껴봅니다. 그것보다는 사실 위에서 희망토 줄을 이장들은 내가지고 이미 줄을 SNS에서는 있잖아요. 유명 줄을 스타라는데요. 내가지고는 토마토가 농사직방이라는 겹순지르기를 하지 인터넷 않으면 방송을 통해 옆으로 따분하고 손들이 많이 고데기만 할 것 같은 농사를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왜요? 입안이 헐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 개씩 넣겠습니다. 하나씩 넣어주세요. 자, 두 개. 오케이. 아, 이거 빡치다. 좋았어. 난 너무 쉽게 들어간데. 나 벌써 깜짝 놀랐어. 고. 이 농업으로 단순하게 먹고 사는 것보다 뭔가 새롭게 하고 싶은 거예요. 마침 그때 1인 미디어가 막 뜨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선택했죠. 그러니까 농업을 예능적으로 재밌게 풀어보는 게 없으니까 그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니까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러다가 이제 1년 반 넘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일단은 농업으로 조금 더 안정적인 입지를 다지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목표는 저희 그 농사집방 구독자 수가 많아지는 거죠. 10만 명입니다. 목표는. 수학을 마친 그날 저녁. 오늘 하루 수고한 직장인들을 위한 특별한 저녁 한상이 차려졌는데요. 열심히 땀 흘리고 난 뒤에 먹는 저녁 만찬. 꿀맛이 따로 없습니다. 여기 자연이랑 함께 있다는 게 좀 특별한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공기나 뭔가 정말 약간 순수하게 어떤 순수한 감정을 다시 좀 갖게 되는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곳에 온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그렇게 무르익는 농촌의 밤. 청년들은 그동안 가져왔던 고민들을 허심탄회 털어놓으며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사는 게 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뭐 집 문제도 그렇고 또 제가 버는 거에 대해서 뭔가 좀 더 큰 미래를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부족하지 않나. 사실 요즘은 가장 큰 걱정이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일자리가 많이 조금 부족하잖아요. 다른 데보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대구가 그래서 그런지 청년에 관련된 정책을 조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구에 있는 청년센터 쪽에서도 이제 농업과 관련돼서 풀어나갈 수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게 이제 대구에 있는 청년 농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나가거나 이런 과정들이 생겨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걸로 치면 대구가 아직은 저는 청년들이 섣불리 나갈 도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얼핏 보시면은 단지 그냥 주말 농업 체험, 농촌 체험 정도로 이해하실 수도 있을 건데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이상으로 입지를 또 굳혀가고 있습니다. 방금 화면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직접 도시농부 내진 청년농부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희망토 농장의 강영수 이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도심성 농장 희망토 농장의 강영수 이장입니다. 예. 네. 일단 말씀하셨고 좀 전에 네. 화면에도 나왔던 희망토 농장에 대해서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아까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예. 세 명이서 서의장, 유의장, 강의장 이렇게 세 명이서 청년농부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도심 속에서 농업을 교육하는 그런 농장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하셨는 그 도시 농업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농업적인 부분을 방송 콘텐츠로 만드는 농사직방,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좀 하고 계신데요. 네네. 그런데 얼핏 듣자니 원래 전공은 경영학이라고 들었어요. 원래부터 환경에 좀 관심이 있으셨나요? 네, 뭐 경영학, 환경 모든 거 관심이 있었는데 그것이 융복합돼 가지고 농업으로 나왔다고 할 수가 있죠. 예, 제가 경영학을 전공을 했지만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속 가능 발전이 어떻게 발휘돼야 되냐, 농업으로 어떻게 환경을 보존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농업에 완전히 빠져들게 됐죠.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제 7년 됐습니다. 오. 나름대로 이제 좀 시간이 지났죠. 예. 그러면 성공한 도시 네. 농부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성공은 섣불리 말을 하기가 좀 그렇고요. 예. 성공의 기준이 모든 사람이 다르니까 예, 저는 행복이 성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저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까? 네. 모든 분들이 이토록 장기간 이 네. 창업, 농업을 이어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도시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청년이. 네, 더욱다나 청년은 보통 얘기가 들어지는 게 기반이 많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예. 저희도 처음에는 50평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기반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예. 조금 힘들었다고 할 수 있죠. 그래도 희망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에서는. 희망이라는? 희망은 일단은 농업을 하면은 먹는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먹는 거를 자급자족이 그렇죠. 말씀이시고. 예.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마음이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베풀 수 있는 마음도 좀 있고 그게 이제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도시에 있는 청년들에게 농업을 해봐라. 네, 농업으로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봐라라고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우리는 말을 이렇게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젊은 청년들,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에게는 이게 취미 내지는 체험으로 다가오는 분야가 아니란 말이에요. 절실한 분야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농업을 보는 시각도 그렇게 봐야 되는데 예. 사실 농업을 보면 다들 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래서 그거를 어렵지 않게 보여주려고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다각적인 시도가 좀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더불어서 이런 정책들이 좀 있어야 한다, 제도가 네네.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네네.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정책적으로 뒷받침되면은 청년 농업인들이 많이 육성이 되겠죠. 네. 거기서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도시와 농촌의 상생적 협력. 상생적 협력. 예, 상생적 협력. 유출이 된다, 유입을 시켜야 된다 말을 하지 말고 상생적 유입을 하면 어떨까? 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청년들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정책, 상생적 협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도시에 살든 농촌에 살든 청년 농업인을 인정해주는 어디에 살든 상관없는, 거주지 상관없는 그런 정책. 어디에 사는 게 문제가 되나요? 한 번씩 문제가 됐을 때도 있습니다. 예. 대구에 살고 있는데 주소지는 대구예요. 예. 근데 경북에 땅을 가지고 있어요. 예. 뭐 임대를 하거나 한마디로 경북 쪽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디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나? 어디에 가서 상담을 해야 되나 봤을 때 대구일지 경북일지 모르는 거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어디든 다 받아주는 그런 상생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자체 간의 오픈적인 마인드가 그렇죠. 필요할 것 같고요.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예. 네. 지자체 개방적인 마인드 이게 필요합니다. 어디에 예. 살든 상관없는. 사실 출퇴근하는 청년 농부들이 꽤나 많거든요. 도시에서 이제 평화롭게 살면서 문화적인 혜택도 보면서 살다가 농업을 하는 친구들이 꽤나 있습니다. 네. 그분들을 위해서 좀 개방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거죠. 네, 좀 더 육성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측면도 보완이 필요하겠죠. 네, 대구 입장에서 그게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예. 대구가 원래 6회째 도시농업 박람회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도시농업이라는 기반을 잘 활용한다면 청년 농업인 육성에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게 지금 자막에 나오는 이 내용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9월 6일부터 이제 4일간 진행을 하는데요. 대구 농업 마이스터고에서 진행하는데 네. 저도 이제 도시농업위원으로서 활동을 합니다. 예. 거기서 보면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시각을 좀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도시농업의 기반을 그들에게 조금 열어주면서 인큐베이팅의 시설, 인큐베이팅의 기회를 준다면 아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이 내용을 보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청년들의 마인드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주신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그분들에게는 희망을 가지고 농업을 한번 뛰어봐라. 예. 농업을 한번 뛰어들어도 괜찮다. 그리고 제가 이제 청년 농업인 연합회 부회장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때서도 청년들을 농촌에서 봤을 때도 희망과 의욕을 굉장히 넘칩니다. 도시 청년들에게도 농업으로서 희망을 주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은 그렇게 합니다만은 이 대구 도시에 살았던 청년들 한 20년, 25년 살면서 나 농사 지을 거라고 생각했던 적은 한 번도 없는 청년들도 많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또 새로운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뛰어드는 거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모로 또 새로운 어떤 환경, 새로운 일자리를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도시 청년 농부님도 함께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봤던 것 같습니다. 예, 함께해 주신 우리 송민서 리포터 수고하셨고요. 희망토 농장의 한주식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